네, 저희는 지금 큰 단원 두 번째 시계 계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다낭시계 계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거듭제곱의 곱셈이나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거듭제곱의 나눗셈, 그리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낭식의 거듭제곱이라든지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까지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 다낭식의 계산을 가지고 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복잡한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했듯이 다항식과 다항식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식에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항이 있다라고 했었죠. 항은 문자나 숫자가 이렇게 곱셈으로, 곱셈 또는 나눗셈, 2분의 x 이런 것처럼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서로 연결된 가장 작은 식의 단위가 항입니다. 항이 하나가 있느냐에 따라서 a제곱 이런 것처럼 항이 하나가 있으면 단항식, 항이 a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것처럼 항이 여러 개가 덧셈이나 뺄셈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은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에서 저희가 해볼 것들은 이것들을 덧셈이나 뺄셈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식의 변형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단항식의 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항식의 차수는 문자의 지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EX라고 하면 문자는 X가 지금 이 단항식에 들어가 있죠. 이 단항식의 지수는 얼마입니까? 지수는 1이죠. 네. 그래서 이 문자의 지수를 따서 우리는 1차식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단항식이 X의 제곱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수가 2니까 문자의 지수가 2니까 2차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3x의 3승이라고 하면 문자의 지수가 3이니까 3차식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네요. 네. 단항식에서는 그래서 문자의 지수를 가지고 따서 지수가 1이면 1차식, 지수가 2면 2차식, 지수가 3이면 3차식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다항식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항식은 a의 제곱 더하기 2a 네, 문자가 a인데 하나는 지수가 2고 하나는 지수가 1이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을 따서 부르면 됩니다. 따라서 이 다항식은 1차와 2차가 섞여 있지만 1차식과 2차식, 단항식으로 보면 두 개의 단항식이 섞여 있지만 가장 지수가 높은 차수가 가장 큰 차수를 다항식의 차수로 불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항식의 차수는 2차식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작은 것보다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차수를 불러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을 이루는 단항식 중에서 가장 차수가 높은 것을 말한다.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2x의 3승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항이 4개가 있네요. 그렇죠? 각각의 문자의 차수를 보면 3차, 2차, 1차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차수는 3차니까 이 식은 3차식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x의 1차식이라고 하면 그게 다항식이 됐든 단항식이 됐든 그 안에는 3x제곱과 같은 그런 2차 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x의 1차식이라고 했으니까 2x 또는 2x 더하기 1 이런 식의 이런 식은 1차식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x의 제곱 같은 항이 있어버리면 1차식보다 더 높은 항이 있으니까 얘는 2차식이 되니까 x의 1차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네, 똑같은 논리로 x의 2차식이라고 하면 3차 항이나 네, 3차 항 같은 항들 2차식보다 더 높은 항은 있으면 안 되겠죠. 차수가 높은 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x의 2차식이라고 하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식은 2차식이 되겠지만 3x의 3승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2차보다 더 높은 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예, 다항식의 차수에 대한 정의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수에 대해서 저희가 따지고 드는 이유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에는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항끼리만 서로 더하고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x 이런 것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3x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x제곱 더하기 2x와 같이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틀리네요. 이런 항들끼리는 서로 덧셈이나 뺄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종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자, 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이렇게 문자도 같고, 네, 문자도 당연히 같아야겠죠. x 더하기 a, 네, 문자가 서로 다른데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일차라고 하더라도. 그쵸? 그리고 x의 제곱 더하기 x, 이것도 더 이상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차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 서로 차수가 다르면 문자가 같더라도 덧셈이나 뺄셈을 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완전히 서로 다른 종류다. 네. 인종이 다르거나 민족이 다르거나 어쨌든 서로 섞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또 저희가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들은 다항식의 차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문자가 서로 달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의 3승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섞여 있는 문자가 서로 다른 문자가 섞여 있는 다항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에도 이 식은 3차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문자가 서로 달라도 가장 높은 차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얘는 3차식인지 2차식인지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항식의 차수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냥 가장 높은 차수를 우리가 불러주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미 배웠듯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문자도 같아야 되고 그리고 차수도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하면 동류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류항끼리만 서로 더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네. 문자와 차수가 서로 같은 항. 예를 들어서 x와 EX는 문자도 같고 차수도 1차로 서로 같기 때문에 이런 차수, 이 x와 EX는 동류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y와 3y 얘도 문자도 똑같고 차수도 똑같으니까 동류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y제곱과 y, 2y 두 개 항이 있는데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다르네요. 그렇죠? 이럴 경우는 동류항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동류항이라고 하면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네. 문자가 서로 달라도 안 되고 차수가 서로 달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동류항끼리만 우리가 덧셈과 뺄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네. x 더하기 y가 있고요. 더하기 2x 더하기 3y가 있네요. 그러면 괄호를 풀고 x와 2x가 동류항이죠. y가 3y가 동류항입니다. 괄호를 풀고 보면 x 더하기 2x 같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다시 하면 y 더하기 3y라고 할 수가 있죠. x 더하기 2x는 다시 back to the future 또는 back to the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2x는 뭡니까? x 더하기 x가 2x죠. 그러면 x 더하기 2x라는 거는
x 더하기 2x가 x 더하기 x니까 결국 x를 3개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럼 이 x가 3개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3x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x가 3개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잘 보면 여기서 잘 보면 그래서 우리가 왜 동류한끼리만 덧셈이나 뺄셈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결국 계수의 관계를 봅시다. 계수의 관계를 보면 x 더하기 2x가 3x가 되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x의 계수가 1이니까 결국 x가 1개 있는 것과 x가 2개 있는 것을 서로 더해서 x가 3개가 있는 것이 되었죠. 그러면 결국 계수가 결국 x가 몇 개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1 더하기 2 해서 x를 붙여주면 그러면 답인 3x가 되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료한끼리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는 계수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y 더하기 3y도 해볼까요? y 더하기 3y를 해보면 y 더하기 3y라는 건 뭡니까? y가 3개 더해진 거죠. 네, 결국 이거는 y 1개와 y 3개를 서로 더한 것, 즉 계수를 서로 더한 것과 같죠. 그래서 4y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류한끼리는 결국 계수의 덧셈이나 뺄셈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뺄셈도 해볼까요? 2x 빼기 x 어떻게 됩니까? x가 2개 있는 데서 x 하나 빼는 거죠. 계수의 뺄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이니까 그냥 x 이렇게 되겠죠. 풀어서 생각을 해도 x 더하기 x 빼기 x니까 x 하나 사라지고 결국 x만 남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맞는 계산이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배웠습니다. 동류한끼리 서로 계수를 더하거나 빼주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계산들의 연습을 한번 쭉 하면서 그러면서 익숙하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익숙하게 계산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x 더하기 3y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네, x끼리 동류항이고 y끼리 동류항이네요. 문자도 같고 차수도 서로 같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괄호를 일단 먼저 풀어주겠습니다. 2x 더하기 3y. 마이너스는 괄호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호를 바꿔주게 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y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x끼리 모으고 y끼리 모으면 되겠습니다. 2x 빼기 x 괄호치고 더하기 3y 더하기 y 하면 되겠죠. 그러면 2 빼기 1x 해주고 계수끼리 3 더하기 1y 해주면 되겠습니다. 2 빼기는 1이니까 x라고 하면 되고요. 3 더하기 1은 4가 되겠네요. 4y. 어렵지 않습니다. 동량끼리 모은 다음 계수끼리 덧셈 뺄셈을 해주면 된다. 자, 이번에는 2차식의 덧셈 뺄셈이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식이라고 다를 것 없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괄호가 있고 더하기 2x제곱 빼기 x 더하기 4가 있네요. 괄호를 풀어주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더하기니까 그냥 그대로 모든 부호가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자, 다 풀어놓고 나서 보니까 x의 제곱항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동류항이고 또 x라는 항이 있는 것들도 동류항,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서로 따로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쵸? 는 x의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3x 동류항끼리 모아주면 됩니다. 빼기 x 더하기 상수항도 동류항이죠. 1 더하기 4. 계수끼리 동류항끼리는 계수끼리 덧셈 뺄셈을 하면 된다고 했죠. x제곱 앞에 계수는 1이니까 1 더하기 2 x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1 x가 되겠죠. 그리고 1과 4를 더하면 5는 어떻게 됩니까? 3x의 제곱
더하기 3 빼기는 2니까 2x 더하기 5.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덧셈 어렵지 않죠. 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뭐 제곱항이 있더라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네, 괄호를 먼저 풀까요?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 네, 먼저 다 써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 네, 3x 빼기 1. 네, 괄호를 풀어줄 때 부호만 좀 잘 조심하면 되겠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 네, 들어가면서 부호가 바뀝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자, 동류한끼리 모으면 되겠죠. 먼저 x의 제곱 동류한끼리 2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괄호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더하기 상수한끼리 4 더하기 1. 네, 계수끼리 덧셈 뺄셈을 합니다. 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x의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x 더하기 5.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점점 이제 저희가 하는 계산이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단계들을 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푼 다음에 바로 이 두 번째를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건너뛸 수도 있죠. 네. 바로 그냥 네, 계수끼리 바로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2 더하기 여기까지 풀어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2 더하기 1 x의 제곱이구나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 더하기 4 더하기 1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이렇게 단계를 생략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네,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계 계산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원칙만 알고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그 개념에 맞게 네, 실수하지 않고 차근차근 문제를 잘 빠르게 풀면 되겠습니다.